은행 예금, 현금 확보 이런 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기회도 나한테 수중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캐시 이제 트래시 그딴 개소리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죄송한 거라면은, 사실 지난주 급락 오기 전에 제가 계속 라이브 하고 있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좀 대피시켜 드렸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 있죠. 일단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여러분이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수수료는 증권사가 챙긴다. 하여튼 제목은 절대 어그로가 아니고요. 제목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일 뉴스부터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 4일 근무 흐뭇합니다. 요즘에 주 4일 근무에 대한 얘기가 안 그래도 나오고는 있는데, 주 4일 근무하게 되면 더더욱 그 증권사들만 좋은 거 아닌가. 금융시장은 5일 돌아가지 않겠어요? 8월 17일 내일 화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겠는데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 내일 이 뉴스는 당연히 묻힐 겁니다. 왜냐? 바로 내일 모더나를 면담하러 이제 미국행에 올랐던 정부 대표단의 모더나 면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중로는 모더나가 뒤통수 쳤다, 배신당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의외로 서프라이즈로 모더나에서 우리가 지금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해줄 테니까 니네 나라에서 만들어 볼래? 라고 우리한테 조금 기분 나쁜 단어로 쓰면 하청, 조금 좋은 표현을 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줬다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정부 대표단의 모더나 면담 결과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일정,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하는데 8월 금통위가 8월 29일인가 그런데 그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현재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델타 변이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현재 8월에 당장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는 이제 40% 정도로 절반 조금 밑으로 보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고 또 8월에 놓치면 그 다음에 10월인데 추석 전으로 해서 또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는데 그때 금리를 올린다,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지난주 외국인들의 국내 시총 상위주 대량 매도세하고 환율 상승은 일단은 한국은행 금통위 8월 금리 인상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 저 그렇게 보여지고, 당연히 이제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는 상승, 환율은 조금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화요일 일정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한국하고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합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현대차 공장 여기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천연가스 생산국이긴 한데 또 탄소 배출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2035년 정도 되면은 전체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 수익분의 한 20%를 탄소 국경세로 납부해야 될 지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 중립 기술 이런 게 카자흐스탄하고 어떤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요즘 얘기 나오는 천연수소, 그리고 뭐 암모니아화 돼 있는 청정수소 이런 것들. 자, 내일 화요일 고용부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차기 대선 후보들도 이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화요일 환경부에서는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착수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체내의 오염물질 64종의 농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세먼지에 중금속 들어있고 뭐, 예? 근데 이번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착수 제5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최초로 웨어러블 측정 장비가 도입됩니다. 이제 웨어러블이 이렇게까지 이제 대중화될 그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체크하는 체내 오염물질 농도는 미세먼지,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하고 삼겹살을 드시는데, 고게 관련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비과학이죠. 환경부에서 웨어러블 장비까지 써가지고 체내 오염물질을 조사하는데 관련주로
막걸리하고 삼겹살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 떡벌남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렇다고 뭐 부채표 동화약품이 관련주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비과학이죠. 내일 화요일 농식품부는 온라인에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표시사항이 좀 미비한 것들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여기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개선 대책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최근에 계량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국토부에서는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이고 지금 주말에 천안 불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하시는 그 차량 불나가지고 인명사고 났고, 거기가 또 되게 잘 사는 동네라고 해요. 고가의 외제차 슈퍼카 등 한 300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잿더미 같은 거 앉았으니까 그거는 뭐 도장만 새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화재 나면 그 연기하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아는 사람은 옆차에서 이제 불이 나서 그것도 조기에 껐는데 그 탄내가 차 전체에 스며들어가지고 결국은 차 팔려고 했는데 중고차 매매상에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폐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떤 화재 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의 또 최대 약점이 그 배터리에서 발화잖아요. 그래서 내일 국토부 자료 보면은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국토부에서는 제4차 철도망 계획 지방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추진, 이걸 발표합니다. 사실은 10년짜리 중장기 법정 계획이고요. 여기 이제 철도가 고속 일반 광역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거점 간의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요. 예산이 119조 8천억, 여기에 고속철도 15조, 일반철도 47조, 광역철도에 57조 원의 국가 재정이 각각 할당되어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 내일 화요일 국토부의 제4차 철도망 계획 지방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추진, 뭐 이게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 등등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일정 또 볼게요. 문체부에서는 2020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이천 선수촌 방문이 있다고 해요. 패럴림픽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패럴림픽에 보면은 각종 여기야말로 웨어러블 장비하고 AR, VR 첨단 기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외의 어떤 그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나아갈 방향이 8월 17일 화요일 경제 일정 보면요. 미국에 7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나오는데 델타 변이 영향이 과연 미국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의 8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집세를 못 낸 사람들이 또 퇴거 명령을 받는 걸 또 보호해 주려고 그 현재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을 만약에 좀 속도를 낸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 가격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달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또 지금 복병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임기. 사실은 그동안 시장의 편이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진보파들이 연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원인은 제롬 파월이 너무 친시장적이라 금융권 규제 완화 기조를 펼쳤다는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민주당 이제 진보파들은 금융 규제 확실히 밀어붙이고 기후 변화 좀 더 확실하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인종 간 재산 격차 해소 같은 어쨌든 민주당 정책 노선과 코드를 더 잘 맞출 수 있는 연준 의장을 선호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유럽의 2분기 GDP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 RBA 의사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시 일정, 공기호흡기, 방독면, 그리고 특수목적 피복류 같은 개인용 안전장비하고 여러가지 의료 장구를 만드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코스피에 신규 상장합니다. 최대 주주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일 신규 상장 기업 하나 더 있는데 딥노이드, 의료 인공지능 전문 업체죠.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생산 개발도 하고 플랫폼 개발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딥노이드도 신규 상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열립니다. 일명 SSTF라고 하는데 삼성 리서치에서 이제 세계 보안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보안 기술 분야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해커들한테 뚫렸죠. 점점 이제 언택트니 플랫폼이니 AI니 데이터 3법 통과됐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어디냐. 빅데이터, 데이터댐 얘기 나올 때마다 보안은 이제 정말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방보다 지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SM,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제가 지난해 팟캐스트 아이돈케어에서 이제 물류센터 시대가 온다고 외쳤던 ESR 캔달 스퀘어 리츠의 실적 발표가 내일 화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월마트하고 홈디포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이마트하고 뭐 롯데쇼핑 같은 국내 유통주 주가하고 동조화가 될 때가 있고 롱숏으로 역동조화가 될 때가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에 나와 있는 얘기 이제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솔직히 좀 고민되는 영역에 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삼성전자 93,000원부터 뭐 엄청 많습니다. 삼성전자 급락했고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심하게 팼습니다. 발단은 지난주 미국 상원에서 1조짜리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뭐 중장비 업체를 다 환호하고 막 좋아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 막 감동적이다, 희망적이다 하고 이걸 같이 나누겠다고 했죠. 근데 그 후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미국이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서 1조 달러를 재정 지출을 하려면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또 올려야 돼요.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게 몇 년 전에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합의가 불발돼가지고 셧다운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일시 다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달러 가치가 그 당시에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이 안 돼가지고 뭐 흔히 얘기하는 거 기술적 디폴트에 들어갔는데 미국의 화폐 달러 가치가 올랐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통화라기보다는 어떤 기축 통화 겸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올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가지고 그때 한참 그 무서운 정보로는 일본 국토 절반이 뭐 체르노빌처럼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막 방사능 주의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아시아권에서 안전자산이라고 가치가 급등했어요.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미국이 부채 한도 소진 같은 그런 내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달러 가치는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월가로 하여금 세계 각국에 지금 퍼져 있는 달러를 전부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제 그게 그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번에도 트리거가 되면서 어라? 부채 한도 이거 또 상향해야 되겠네?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일단 미국 정부 부채 지금 또 한도에 도달했어. 안 그러면 또 디폴트나. 그럼 부채 한도 상향하려면 또 미국의 상원 하원 뭐 여야 또 싸우고 막 난리치면은 결국 또 달러가 강세로 가겠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달러가 이제 회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하방에 베팅하는 달러 숏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청산하려면 그 차입금 갚아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원화 가치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환율 급등하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연쇄 반응이 쭉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게 핵심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픽드 아웃, 선반영, 프라이스드 인, 가격 반영 한 방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누차 공급 부족에 사서 슈퍼사이클에 팔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뭐 여기 92층에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런망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탈출구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렸고, 또 삼성전자 얘기 나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틈틈이 상승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삼성전자 얘기 계속 할게요. 일단 이렇게 끝은 안 납니다. 당연히 올해 최소 한 번 이상의 반등은 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현재 한국 주식 비중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지금 뭐 7만원대 후반 8만원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평균 단가가 2만원 중반대입니다. 진짜예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한 150만원대에서 왕창 한번 그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꾸준히 그 분할 매수 해가지고 100만원대부터 비중 조절하면서 지금도 계속 롱숏으로 뭐 유지 중이니까, 지금 액면가 이제 삼성전자 100원짜리잖아요. 이 단가로 치면 현재 외국인들 평단이 한 25,000원 돼요.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야, 그럼 지금 팔아도 엄청 이득 아니야.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팔아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주식 비중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 좋은 단가에 거의 그 진짜 25,000원대의 평단 이루고 있던 거를 지금 사면 평단이 왕창 껑충 뛰는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순매도로 다 패자니, 양털 깎기를 이렇게 빨리 하자니 또 아까워.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순매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공매도하고 대차거래로 누른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삼성전자 주식 환불은 이 공매도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환매수를 쇼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외국인 공매도 포지션이 환매수로 청산될 때,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 급등 나오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환불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만원 초반, 그리고 9만원대 가기도 전에 8만원 뭐 후반대 가도 개인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 쳐다도 안 볼 거야 하고 팔고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물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뭔가 그 전략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점에서 물 조금 타면은 외국인 그 환매수 쇼커버 일어날 때 환불받고 탈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아니 그냥 1분 1초에 시세가 달라지는데 그걸 보고서도 장기 매수를 할 수 있나, 과연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나.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런망주 늘 말씀드리지만 1.5배 정도 오르고 수익률 한 30% 남으면 그때 팔아서 이익 실현하세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돈이. 근데 하여튼 이럴 때도 증권사는 주가 올라도 사람들이 계속 돈 들고 들어와가지고 더 사니까 수수료 벌고, 떨어질 때는 이제 개미들이 또 패닉셀링으로 막 팔거나,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외국인은 뭐 어디서 차입해가지고 와서 뭐 물 탈 수 있는데, 개인은 돈이 없으니까 신용미수 써야죠. 그냥 신용미수에서 나오는 이자는 또 이자대로 먹고, 증권사는 그냥 양방향으로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권사, 그 다음에 증권사 뭐 영업하는 브로커들, 증권방송, 유사투자자문 다 사상 최고 실적 내고 4억 찍고, 아니면 뭐 여의도에서 제일 자리 좋은 신축 건물로 이사 가고 직원들 보너스 뿌리고 지금 뭐 돈잔치로 난립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회피에 따라서 환율도 오르고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세도 심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다 트리거가 있는 거고, 이런 안전자산으로 피난처를 찾아서 일시적으로 옮겼던 자금은 그렇게 오래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머징
그리고 한국 주식 여기 아니고서는 그렇게 수익을 낼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물을 잘못 탔다가 또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저가 매수 필승 철학 이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적당히 모멘텀에 있는 연망주 같은 주식들 사가지고 기분 좋게 편하게 투자하시고 수익도 보고 재미도 보시고 그러면서 내 자녀 사교육도 신경 쓰고 청약도 해보고 여기저기 부동산 좋은 데 있나 아파트 어디 좋은 데 있나 땅 좋은 데 있나 알아도 보고 여러 가지 다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지력을 키워가지고 기회가 한번 왔을 때 그때 집중하는 게 좋고 은행 예금, 현금 확보 이런 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기회도 나한테 수중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캐시 이제 트래시 그딴 개소리 믿지 마세요. 그럼 캐시가 트래시인데 그거 다 긁어가는 금융사 놈들은 뭐 쓰레기를 왜 그렇게 주워가겠습니까? 앞으로 라이브와 업로드 영상으로 내일 뉴스를 미리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하는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올라가보는 동반 성장, 동반 에스컬레이터 탑승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